하고. 두 분 나가시가. 네, 나와요? 예, 나와서 인사해야지.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제2항공에서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가 원선입니다. 예전부터 그 공초사나 서울 메디컬 초음파에서 김일공 원장님 많이 배웠었는데 참 이렇게 부산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대구로 한번 와봤습니다. 많이 여러분께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석환이라고 합니다. 저 외과 전공이고요. 좋아질까?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요양병원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초음파 필요한 거를 좀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늦게나마 좀 초음파를 좀 배우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목사분 좀 몇 군데 가봤는데 많이 부족하고 해서 또 마침 제가 지금 경산에 좋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그런 모임이 있는 걸 알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도 분들 부탁드립니다. 내 근무야. 내가 뭐 호방기 첫 번째 모임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강의는 마이크가 좀 약합니다. 예? 마이크 소리 잘 안 듣기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마이크 소리. 줄 알고 있으시죠? 대고 들어. 앞에 앉으세요. 첫 번째 강의는 심장 관광 초음파에 대해서 우리 회의 회장님께서 직접 출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반기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신장 관광 초음파로 뭐 다 자세히 보려고 하면 내용이 많아서 조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전까지 뭐 신장 초음파 관광 초음파 나눠서 여러 번 강의한 거를 좀 짜집게 해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 초음파 표준 영상에 보시면은 이 장축상 신문을 포함한 이 라이트 키드니, 레프트 키드니고 관상면 스캔 장축상을 한 장 찍으셔야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횡스캔을 상부 그리고 중간부 하부 이렇게 해서 우측 좌측 각각 8컷을 확보하시면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 횡스캔에서 좌우 직경과 전후 직경을 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장축상에서 남자는 10에서 14cm, 여자는 9에서 13cm 정도고 리버에서 이제 레프트 키드니가 라이트보다 좀 큰데 그 차이는 2cm 이내로 나야 되겠고 만성 질환에서는 8cm 미만으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 직경과 전후 직경은 4에서 6cm 사이가 되겠습니다. 실질의 에코는 이제 리나이 코텍스는 리버나 스프린하고 같거나 약간 낮은 에코를 보이게 되고 신장 내에서는 센트럴 사이너스 컴플렉스가 굉장히 고에코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우트 코텍스 또 이너 메둘라의 피라미드 부위가 저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패솔리지 컨디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코텍스와 메둘라의 디퍼런시에이션이 감소하거나 소실되게 되고 또 페렌키마의 에코는 증가하게 되어서 이게 정상 키드니의 소견, 이거는 이제 CKD에서의 소견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변으로 이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시스트 리나이 리전이 되겠습니다. 시스트 리전에는 뭐 리나이 시스트 잘 아시는 이제 심플이나 컴플렉스 시스트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other 시스트 디스오더로 뭐 ADPKD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트 라이크 리전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생략하고 위쪽 부분 위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게 아주 가는 벽을 보이고 내부에 무에코를 보이고 있는 심플 시스트 같은 게 있고 격벽이나 또는 캐시피에이션 벽에 septum이 있는 경우는
또는 이제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 노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 컴플렉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플 시스템은 이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카테고리 1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라운드나 또는 오발한 매스가 호모지니어스한 아네코의 컨테인트를 가지게 되고 저명한 포스티리어 이넨스먼트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월은 굉장히 경기가 잘 지어지고 스무드하면서 벽은 두께를 거의 인지하기 힘든 정도로 가는 정도가 되고 이러한 초음파 소견에 다 만족하면 거의 초음파로서 이 심플 시스템을 100% 가까이 진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심플 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은 다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용어로는 뭐 ATP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시스템 이나의 매스라고 명명하자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심플이든 이제 컴플렉스는 관계없이 큐트, 컴플리케이션, 럽처라든지 헤모리지, 인펙션이 생기게 되면 이제 컴플리케이트 시스템가 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인펙션에 의한 컴플리케이트 시스템가 되겠고 이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카테고리 3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게 해결되면은 이제 심플 시스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카테고리에서는 제외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내부 헤모리지에 의한 컴플리케이트 시스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1986년에 처음으로 이제 CT 베이스로 분류를 했고 네 가지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셨던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템, 인펙션이나 인플라마토리 또는 스피라이티올로지는 제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네 가지로 시작했다가 조금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F를 정했고 이거는 이제 팔로업을 뜻하는 2F를 추가했고 원이나 2인 경우에는 거의 비나인이기 때문에 좀 무시해도 되는 변경이 되겠고 2F는 비나인이 가깝지만은 팔로업이 필요하고 3, 4인 경우에는 몰리건시가 이제 가능한데 3는 한 하프 정도에서 또 4인 경우에는 거의 몰리건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나 4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명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조직학적인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를 원은 아주 가는 벽을 보이고 내부에는 septum이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솔리드 컴포넌트도 없고 나는 이네스가 안 된 이런 이전 경우 심플 시스템 2인 경우에는 2 타입이 있는데 일단 septum의 개수가 적고 또 아주 가는 정도 그리고 파인 클래시피케이션을 보이는 경우 또 호모지니어스 하이 어테뉴이션 매스가 3cm 이하인 경우에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돼요. 이게 뒤에는 조금 바뀌어서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2F는 그보다 조금 더 두껍고 septum의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3는 더 두꺼운 이레귤러 월이 보이는 경우고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 즉 모듈이 안에 있으면은 이제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스니아 클래스 심플 시스템 1이 되겠고요. 파인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아주 머리카락 같은 헤어라인 septum이 다 한 개 있는 경우 2가 되겠고 띠간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멀티플라인 시스템가 있는 게 2F 그리고 아주 일레규한 septum이 있는 경우가 3 4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일단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69세 여자로 라이트 플랭크 페인이 있어서 종파를 시행했는데 라이트 키드니 어퍼폴에 시트 리전이 보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septum도 아주 가늘진 않고 조금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 엔테리어 월 쪽으로 조금 두꺼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병변을 그냥 심플 시스템을 보거나 또는 보스니아 원 정도로 보고 이렇게 무시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겠고요. 앞쪽에 조금 두꺼워진 이런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가 있는 듯하고 컬러 도프를 띄워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플로우가 조금 증가되는 이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그전에도 초음파를 여러 번 했는데 양쪽 콩팥에 무록이 있다, 낭종이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셨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초음파하고 좀 이상해서 CT를 보냈는데 아테리얼 페이스에서 보시면 여기 라이트 키드, 레프트 키드죠. 여기 월이 강하게 인했을 때는 이런 시트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레포트 키드는 큰 리전이 있지만 이거는 내부에 무게코인 심플 시스템이겠죠.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월이 두꺼워져 있나, 이넨스가 되나, septum이 두꺼워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풀이고 아트리에 페이지에서 이넨스, 또 딜레이드에서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2.8cm에 페리페라 이넨시 메스고 일단은 뭐 ICC 갔다 OP를 했고 결국은 이제 ICC로 진단이 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앞에서 처음 이제 내세웠던 그런 크래티피케이션이 조금 모호하다 해서 정량적으로 데피니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게 새로운 버전이 되겠고 여기에서 보시면 시스트는 보스니아 1이나 또는 2 중에서 진단이 된 경우 이게 조직학적인 진단이 얘기하는지 아무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2나 또 2F, 3, 4는 다 시스트 메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일단 나왔고요. 컴플리케이트 시스트나 컴플렉스 시스트는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언급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하는 케이스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이제 하이리스크 카테고리 중에서 스페시피시티를 좀 증가시켜서 그냥 팔로우이나 또는 뭐 무시해도 되는 병변을 수술하는 경우보다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과도하게 수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논문에 자세히 찾아보시고 일단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보스니아 1은 똑같은 심부시도 똑같고요. 2는 이제 이런 septum이 3개까지 지금 2개죠. 여기 1개, 2개고 그리고 월이라든지 septum의 두께가 2mm까지 이하면은 이제 2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리고 두께는 일단 3mm를 초과하지 않으면은 2F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는 여기도 있지만 이제 4cm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월이라든지 septum이라는 관계없이 4cm 이상이 되면은 뭐 개수에 관계없이 이거는 3로 보자 이렇게 되고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으면은 4로 보자 이렇게 4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요 마진이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설명하시려고 하면 좀 시간 관계상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앞에서 이제 나왔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한 또 표가 있어서 보시면 1은 심플리시스트 아무것도 없는 경우고 2는 3개까지 septum이 그리고 월이나 septum의 두께는 여기는 없는데 앞에서 보시면 이제 2mm까지 2F는 3mm까지고 3개를 초과하는 경우 septum 그리고 3는 이제 3mm를 초과합니다. 4mm 이상 이렇게 되겠고 4는 소프트 티슈, 냉성된 이런 게 있으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원래 CT 베이스이기 때문에 또는 뭐 CUV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면은 심플리시스라든지 아주 가느다란 겹벽이 소수에 있는 경우 한두 개, 3개까지 이렇게 투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내 생각에는 뭐 꼭 CT가 없이 팔로우를 하거나 좀 무시해도 되지 않나 싶지만은 septum의 개수가 많거나 또는 두꺼워져 있거나 특히 이제 월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이런 부분 보이거나 이러면은 꼭 CT를 구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솔리드 매스를 보시겠습니다. 솔리드 매스는 이제 중요한 게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와 RCC가 되겠습니다. 드물게 근데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도 있고 온코사이토마도 있기는 한데요. 저도 본 적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초음파의 역할은 저희가 이제 시스적 이전인 같으면 어느 정도 그 1, 2, 3 초음파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특성화시킬 수 있지만은 이 솔리드 매스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이제 찾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겠고 AML은 이제 가장 흔한 비나인 리나인 튜머고 2개의 히스톨로지 카테고리를 가지는데 모노티픽 에피스로이드 AML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3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트리페이직 AML이 있습니다. 모노티픽은 뭐 거의 볼 일이 물리게도 콘텐츠를 일단 하는데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트리페이직 AML은 이제 3가지 성분
아스큐라 컴포넌트, 버스큐라 컴포넌트, 또 리포지 컴포넌트가 이렇게 다양한 빈도로 퍼센티지로 있는 이런 게 되겠고, 여기서 이제 폐 성분이 조금 적게 되면 좀 곤란한 RCC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소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서브 타입으로 클래식 타입과 팩프로 타입으로 이렇게 나뉘다 합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 45세 여자하고 증상은 없었고 건강 초음파를 했을 때 레프트 키드니에 롱지튜드 스캔에서 로포 쪽에 이렇게 하이퍼에픽한 메스가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는 뭐 키드니 안에 있는 이런 병변 정도로 봤는데,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바깥쪽으로 엑스파이팅하는 큰 메스가 있죠, 그죠? 근데 저도 좀 간과해서 잴 때는 이거는 컬러 도플러가 되겠고요. 이런 쪽으로도 뭐 플로가 있는데 이게 조금 메스에서 이렇게 베슬이 밀려나서 그런지 내부 에코는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요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재면수는 이쪽을 좀 무시했는데 여기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이제 메스로 맞았는데, 그래서 제가 총파로는 한 2.8cm으로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CT를 보면은 레프트 키드니의 이너 쪽, 인테리어 오일 쪽에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한 메스가 바깥쪽으로 엑스파이팅하는 메스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메스는 했을 때 3.7cm이었고요. 헤테로지니어스 이네싱 메스로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 같다. 이 환자는 대학병원에 보내 수술을 할까 말까 했는데 계속 팔로우 하면서 안 커져서 그냥 AMM도 보고 계속 출적 관찰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클래식 AML은 이렇게 뭐 작은 경우에는 그냥 싱글의 하이퍼 에코익한 이런 리전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커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헤테로지니스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초음파만으로는 안 되고 CT를 꼭 찍어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방사선 수치를 보는 하우스 피드 유니트입니다. 그게 이제 패싱 경우 마이너스를 60 정도로 이렇게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프웍 AML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플러스 30 이렇게 47 높게 나오기 때문에 CT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ICC 감별을 위해서 조직학적인 진단까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ICC는 성인에서 8번째로 흔한 튜머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렌 트릭에서는 가장 많은 튜머고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히스토로직 타입은 대부분 이제 크리에셀이 많고 파필러리 그런 포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브 타입이 중요한데 그 이제 크리에셀인 경우에 좀 어그레시브하고 프로그레스도 좀 좋지 않고요. 파필러리 그런 포부로 갈수록 조금 양호한 이런 양상이 되겠고, 크리에셀 ICC인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으로 자라는 엑소피티 그로스가 많고, 조금 이제 네크로시스라든지 실체인지 해모를 이런 거에 의해서 헤테로지니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 또 캡슐을 뚫는 경우에는 좀 예후가 좋지 않은 이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파필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cm 내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커지게 되면은 조금 헤테로지니어스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포부는 가장 양호해서 크기가 커지더라도 보통은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를 또 보시면 60세 여자로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검진 초음파를 하신 것 같은데 레프트 키드니 여기 보면은 조금 바깥쪽으로 엑스파이트하는 메스 리전, 에코는 조금 아이소나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이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내부에 있다면 사실 조금 관찰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다행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조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컬러 도플러 상에서도 전면하지는 않지만은 내부 블러드 플로우가 조금 증가되어 있는 이런 양상, 끝까지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놨습니다. 당연히 뭐 CT를 찍어봐야 되겠고, CT에서는 2.4cm의 early enhancing 또 딜레이드 워시아웃이 되는 메스로 나오죠. 있어서 ICC 진단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솔드 메스는 이제 초음파만으로 뭐 양상을 좀 보기는 힘들 거고, 우리가 이제 안 놓치고 디텍션하는 거 블로그를 잘 돌려서 안 놓치고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리어셀 RCC는 보통은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인다고 되어 있고 그 컬러 도플러나 CU에서 퓨전이 아주 좋고 블루 폴러가 굉장히 많고 주위 조직보다 더 많이 CUS에 인행싱이 된다는 거고 라지 튜머의 경우에는 인호모지네스한 퓨전 네크로시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런 양상으로 내부에 네크로시스가 있어서 굉장히 큰 RCC에 네크로시스가 있어서 클리어셀 RCC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CT 사상이고 엑소피틱 메스고 내부에 또 헤테로지너스하죠. 이런 게 클리어셀 RCC CT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파피럴이나 그런 부분은 뭐 초음파 소견 없어서 CT가 있어 보면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메스 크기가 크지도 바깥쪽으로 엑스피틱했던 호모지니어스한 양상이 보이고 역시 크로모포보도 굉장히 큰 메스지만은 내부에 네크로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코사이토마 요거는 이제 RCC 다음으로 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3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초음파에서는 뭐 하이포나 아이소에크한 소리도 메스인데 초음파나 또는 CT만으로도 뭐 진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바이옵시나 조직학적 진단을 해야지만 이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이적으로는 인행스 했을 때 우리 그 리브의 FNH처럼 뭐 아트리얼 스포필 패턴이 보인다고 하는데 항상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코사이토마이었던 케이스 조금 B모드에서 하이포 또는 아이소 보이고 여기 이런 것들이 인행스 되는데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서 그런 스포필 패턴이 보이는지 사진만으로도 보기는 힘들고 센트럴 스칸이 있을 수 있어서 온코사이토마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방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방광 초음파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트랜스렉타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하는 수프라퓨빅 어프로치에 의한 방광 초음파가 되겠고 콘벡스 프로브로 2.5에서 5MHz 수파인 포지션에서 방광만 채워서 200에서 300ml 정도 이렇게 유린이 차도록 해서 검사하게 되고 트랜스버스 스캔과 롱지튜드 스캔을 하면 되고 정상적인 블러드볼은 팽창됐을 때 보통 3에서 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이제 뮤코자가 하이파이크하게 가운데층은 머슬층으로 머슬층 보통 하이포로 보이죠. 그리고 바깥쪽 시루자층은 하이포 이렇게 세 층으로 구분될 수 있고 유레트라 오립스 두 군데와 유레스라 미에투스에 갖고 이렇게 삼각형 이루는 것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광 초음파의 표준 영상은 이 횡스캔으로 상부 그리고 중간부 그리고 하부는 이제 경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개 찍게 되고 이쪽에 이제 트라이곤 부분이 되고 중간부에서 이제 시상면 스캔 이렇게 네 가지를 찍으시면은 표준 영상 보험에서 만나는 스캔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변변 중에는 이제 브래드월이 두꺼워지는 변변이 있는데 디퓨저하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BPH에 의해서 프레시가 증가되면서 두꺼워지는 경우인데 물론 이게 진행되게 되면 더 얇아지기도 하겠지만은 보통 초기에는 이렇게 BPH에 의한 이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가 되겠고 월이 두꺼워지는 6에서 10mm 정도, 3에서 5mm가 정상이 되고 미만적으로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이런 경우는 머리견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방광염에서 두꺼워지죠. 스타이티스 환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소변을 볼 수 있고 뭐 임상에서도 보통 볼 수 있는 소변이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에 이제 헤모로직 스타이티스라고 면역 제하자나 이런 분들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이력이한 그 시크닝이 보기 때문에 사실 뭐 레어스나 다른 질환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렇게 포컬하게 오는 경우에는 헤모로직 스타이티스가 더더욱 메스하고 감별이 필요해서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엠피세마투스 스타이티스 케이스도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월이나 또는 방광 내부에 에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이퍼에크한 림을 보이게 되고 CT에서는 월 주위로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에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칼 리전은 이제 대부분 TCC가 되겠습니다. 95% 정도가 포칼 리전에서 TCC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초음파에서는 보통 큰 병변은 찾을 수 있지만 5mm 이내의 작은 병변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포지티브도 많아서 브러드홀의 뭐 트라베큘레이션이라든지 뭐 작은 스톤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TCC로 진단되는 경우도 10% 정도 통계상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 병변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뭐 시스토스코피나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흔한 파피러리 TCC 소견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토스코피를 시행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런 진단은 별로 방광 초음파를 많이 안 해서 또 개인적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작은 TCC가 보이고 컬러 띄웠을 때 여기는 이제 오리빛으로 유리 나오고 옆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경우까지 물론 방광을 충분히 팽창시키고 본다면은 볼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로 결석입니다. 스톤은 키드니, 유레트, 브레드, 유레스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유로리시아시스라고 하고 강한 이제 포스트에 글씨 섀도잉에 보이는 하이퍼에픽한 병변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 도프를 띄웠을 때 이제 반짝거리는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일 수가 있고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상부에서 UPJ 그리고 미드 포지션은 커먼 이리아 아테리 교차부 그리고 아래쪽에 UVJ 그런 데서 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VJ 아래쪽의 스톤은 그냥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고 브로드 루멘 쪽으로 프로트루전이 될 수도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뭐 하이드로유레트,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윙클 아티팩트가 보이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이제 유린젯이 사라지는 소면으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고 브레드 안쪽으로 스톤이 보이고 트윙클 아티팩트를 보이고 상부로는 유레트가 좀 늘어나 있는 소면이 보이죠. 이쪽에는 뭐 유린젯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동영상 보시면 이쪽에 이제 스톤이 있어서 트윙클 아티팩트 반대쪽에는 유린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키더리를 보면 약간 내부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어서 마이드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는 것 같고 또 내부에 이렇게 하이퍼에픽한 이나이 스톤도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이드로네프로시스는 마이드한 경우는 그레이드 1이 이런 이제 펠비스 부분만 약간 늘어나면 그레이드 1, 조금 많이 늘어나면 그레이드 2, 칼릭스까지 늘어나면은 그레이드 3, 그리고 더 늘어나서 이날 파랭키마가 얇아지게 되면은 시크니스가 50% 미만으로 줄어들면은 12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칼릭스가 좀 늘어나 있고 또 펠비스도 역시 늘어나 있고 어퍼 유레트에 이게 이제 프론 누워서 봤을 때 여기 스톤이 보이고 트리크는 아티팩트는 잘 안 보이는데 앞쪽에 유레트가 늘어나 있고 해서 그레이드 3 정도에 되는 유레트라 스톤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첫 번째 그 시스틱 RCC 그 사진 동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조금 뭐 예. 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두꺼운 격벽이 보이고 여기에 보면은 머리 좀 두꺼워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로 잘 잡으셔갖고 그렇지. 그냥 보면은 우리가 그냥 뭐 툭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저게 혹시 그 트랜스버스 섹션에서 더 잘 보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찍어난 그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오는 건 안 만들어 있어요. 거기 빠져버려요. 다음 기회 되면 모두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야 잘하네. 칼로 안 했으면 2F로 넘어가겠다 지금. 저 되게 있고 애매한 부위라서 진짜 월시크닝 시스템 매스 월시크닝이 호모지니어스하게 일정 두께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센트릭하고 이레귤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월시크닝이 있는 게 오히려 조금 RCS를 더 걱정을 해야 되는 모양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스트도 바깥으로 프로트루딩 하죠 그냥 실플 시스트. 그렇죠. 그 슈퍼 시스템도 바깥쪽으로 풀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코티컬 시스템 있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확실히 딱 보이네 그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투여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검진도 자주 하고 초음파를 자주 했는데 이제 한 번도 진단이 안 됐다가 진단되고 굉장히 좋아해서 저한테 초음파 환자를 많이 보내는 그런 환자가 됐어요. 아 예, 그럴 만합니다. 저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은 저 그냥 아마 그냥 시스템 메스가 그냥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되게 회장님 잘 잡으셔갖고 거기까지. 저런 거는 뭐 수술을 다 잘라냈다는 거 아니면 파샤하게 뭐 파샤하게 뭐 잘라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 파샬로 많이 세그멘텍토미를 많이 하는 요새는 파샬로 많이 예, 세그멘텍토미를 많이 토탈은 하고 잘 지역에서는 보통 왔을 건데 서울 쪽으로 가서 아. 자세한 보통 못 받아봤어요. 이런 경우 말고 솔리드 메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죠? 보통 한 1cm 미만의 뭐 하이퍼 에픽한 그 EML 의심들에 있으면 다 CT를 보내십니다. 이게 하고 문제는 CT를 찍어도 이게 감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완전 그렇죠. 네. 그래도 처음에 한 번은 찍어보라고 해보는 게 그러는데.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이퍼에코익한 게뭐그 RCC도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게 솔리드 메스보다 오히려 솔리드인데 시스템 메스가 캔서 가는 훨씬 더 많은. AML 같아도 뭐 한 번은 가서 찍어봐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리널메스는 그 캐릭터리제이션 하는 것보다는 디텍션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과하게라도 메스가 증명이 안 됐으면 CT를 보내는 게 아까 라운드하고 하이퍼에코익하고 경계가 뚜렷해서 안지오마이오라이코마가 상당히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다른 데서 스타디가 안 된 환자 같으면 저는 뭐 일단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겠나 해서. 시스템 많이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건강검진 많이 해서 그래 환자한테 물어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같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AML 같긴 한데 CT CT 찍어보면 손으를 아주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보면 립이라든지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이제 키드니 보시면 보시는 이 섹션이 어떤 포지션으로 교차해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스파인이나 또는 이제 디코피티스 양쪽으로 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라이트 키드인 경우에는 이제 백 쪽에서 보통 보지만은 그 조금 엔티리어 앞쪽에서 이렇게 봐도 또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뒤쪽에서도 보고 앞쪽에서도 보고 롱스트렌 스캐너로 보고 또 트랜스버스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놓치지는 않지 싶은데요. 가끔은 이제 키드니 바깥으로 이렇게 엑소 피팅하는 메스를 내부만 보다가 못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또 이 케이스도 계속 검진 해오신 분인데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케이스이거든요. 이게 이제 로포 쪽에 있고 바깥쪽으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네. 계속 검진을 꼭 해올 뿐인데 처음 들었다고. 아 이게 저도 키드니 보면 꽉 마른 덩치 작은 할머니들 키드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보여야 되는데 왜 등 뒤에 한참 들어가서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고 키드니가 보기는 앞에서 잘 안 보면 한 엎드려서 꼭 한 번씩 해보시면 잘- 특히 레프트 키드니가 잘 안 보일 때는 엎드려서 하면 그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 베슬이 저기 인터로발 아트리 주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인의 스롬보시스 쪽하고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말한 거 외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코로시스라든지 뭐 컴플리케이션 많이 생기는 그 점이 헤테로지너스. 저는 키드니 볼 때 거의 데코이투스 많이 봅니다. 라이트는 할 때는 레프트 데코이투스에서 보고 레프트 키드니 볼 때 라이트 데코이투스에서 보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도 쌤 패닝이라고 하죠. 키드니 볼 때 부채꼴처럼 플러그를 천천히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끝까지 하다가 덜 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드니가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페이닝을 끝까지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끝까지 가는 게 저렇게 엑소파이크란 메스, 저렇게 끝에 있는 메스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그 장축을 볼 때는 패닝이고 예, 예. 단축을 볼 때는 슬라이딩이고. 그렇죠. 예. 서로는 기니까 예. 슬라이딩 해야 되겠네. 근데 리버 윈도우로 해서 보도록 항상. 크로니 리날 디저에서 리날 페일리어 생기는 암은 파피러리 캔서가 나타나네요. RCC가 별로 그게 CRF 환자 투석하다가 이제 나중에 캔서가 생기는 CRF. 네, CRF 파피러리 CK죠, CK. 네, CK예요. 그게 뭐 요동이 많이 쌓여가지고 인플라메이션 돼서 그 카드에 파피러리 타입이에요. 좀 다른 리날 셀이 클리어 셀이 아니고 투석하는 환자들은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캔서 리스크가 확 올라간다고 해요. 그게 파피러리. 남은 게 네. 남은 이제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환자들 보다 보면 이제 남자 환자들은 이렇게 보다 보면 선생님 프로스테이트가 자주 보이잖아요. 선생님 아까 보셨던 그 방광월이 두꺼워진 경우는 되게 최근에 여러 번 봤거든요. 예. 프로스테이트 때문에 이게 옵스트럭션이 있었는데 선생님 그 프로스테이트가 우리가 보면 붉은 보이는데 그거는 따로 이벨루에이션은 하죠. 크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스버스하고 뉴트랜스 제가 보통 40의 미내니까 보다 크면 좀 커졌다고 하고 증상이 있으면 좀 비뇨기과 보여드리고 사실 이제 자꾸 할수록 그게 책임 소재가 되게 얘기를 안 하는 게 그냥 맞지, 그런 거 맞지. 뭔가 나왔다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우리가 사실 트랜스버스 해갖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중요하고 그게 이상 있으면 차라리 시스토스콜 해보라 하든지 뭐 다른 걸 그래서 자기들도 바이옵시. 바이옵시를 20군데씩 하는 그걸 그렇죠. 랜덤하게 랜덤으로 했잖아요. 진짜 많이 네, 렌트를 랜덤하게. 해갖고 그래도 해도 비싼데. 잘 모르겠다는데 네. 우리가 뭐라 말고 제가 일주일 전에 있는 환자분인데 고객님 이게 프로스테이트가 좀 커서 그냥 PSA를 같이 했는데 프로스테이트는 별로 안 큰데 PSA가 140이 그 캔서가 되게 높은 찾아보니까 뭐 30 이상은 거의 캔서 아니면 예, 예. 메타라고 예, 예. 되고 프로스테이트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예. 놀랬던 그건 반드시 그는 그 가서 그 하락 BPH하고 프로스테이트 캔서하고 생기는 위치가 기본적으로 포괄 부위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레스라 주변에 트랜지션을 조립니까? 네, 트랜지션. 그게 이제 주로 이제 BPH 때 페리페리. 아인겔로도 있으니까. 페리페리가 된다. 정부 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서비스로 좀 봐준다 하면서 자세한 거는 트랜스렉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해놓으면 피해가는 생각. 어려운 맞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바이옵시에도 잘 그냥 비싼 자기들 애매한 큰 병원 가라. 질문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정리가 많이 됐다. 아유 정말 잘